안녕하세요. 마이네코입니다. 음, 요즘에 제가 그 가상화폐 거래하느라고 뭐 게임 동영상이나 뭐 그런 거 다 안 올리고 요새 방송을 거의 안 했네요. 동영상도 안 올리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핫하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거래하는 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제가 주변을 보고 여기저기를 봐도 사실 이게 거래한다고 해도 주식과 거의 좀 비슷한 면도 있고 투기적인 그런 투기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다 한다고 해서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거의 개인 투자자의 대부분은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무조건 할 거야, 진짜 나는 그냥 할 거야,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무조건 하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맨땅 초보자 가이드, 그러니까 비트코인 거래 맨땅 초보자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거래소는 뭐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빗썸에서 거래를 해요. 그래서 보면 빗썸의 장점은 서버가 다소 튼튼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거나 뭐 부하가 걸려도 다운되거나 서버가 죽지는 않아요. 잘.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해봤을 때는 그랬어요. 어, 그리고 장점이 거래량이 많다.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하다. 수수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사고팔고 할 때 0.15% 기본 0.15%, 두 번 사고 파니까 0.15%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고 나서 다시 팔아야 되니까 0.3% 이렇게 되는데, 음, 쿠폰을 사용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쿠폰을 사게 되면 수수료가 0%예요. 0%지만 실질 수수료는 반이다. 0.75, 아니지, 0.075 해서 사고 팔고 하면은 0.1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가 무료는 아니고 쿠폰 사용하는 쿠폰을 구매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쿠폰을 보여드릴까요? 보통 거래 금액이 적으시면 이거 9,000원짜리 사서 거래하시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3만원짜리 뭐 이렇게, 이거는 여기 보시면 50% 할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9,000원 9,000원이면 1200만원어치까지 사고팔고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만원 가지고 한 번 샀다가 한 번 팔았어요. 그러면 200만원을 쓰게 된 거예요, 거래 금액이. 그래서 600만원 가지고 한 번 사고 다시 판다 그러면은 이거 1200만원이 다 차버리죠. 그러면 9,000원 쿠폰이 날라가요. 근데 만약에 쿠폰을 구매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600만원 가지고 사고팔고를 했다, 600만원에 사서 60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수수료는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실수수료가 0.075다. 원래는 사고팔고 하면은 0.15, 0.15 이렇게 해서 되는데, 쿠폰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반이 된다. 그러니까 미리 수수료를 미리 내고 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액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쿠폰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거래 금액이 13억인데 20억까지 되면은 또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쿠폰 특별가들 뭐 이런 거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하다. 그 단점은 사이트 내에서 차트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6, 7월 달에 해킹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거의 다 개선돼 가지고 OTP 설정 꼭 해두시고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로그인하고 뭐 출금하거나 그럴 때 OTP를 꼭 하시면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사이트가 코인원인데요.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UI가 좋다.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차트가 좋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많을 시 수수료가 저렴하다. 이거는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따로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비싸지만 거래 금액을 많이 늘리게 되면 수수료가 좀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서버가 빗썸에 비해서 조금 불안하다. 뭐 이거 코인원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요. 뭐 많이들 코인원 사용하시는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막 진짜 막 거래량 막 폭발하고 그럴 때 사이트 접속 안 되고 막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잠시만 재채기 한번 할게요. 사이트가 접속이 안 돼갖고 내가 샀어. 그 다음에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올랐으니까. 근데 너무 거래량이 많고 막 사이트가 막 부하가 막 걸리니까 안 팔려. 그래서 내가 사놓고 올랐어. 그래서 팔라 그러는데 사이트 접속이 안 돼. 그래갖고 사이트 접속해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 있네. 그래서 손실이야. 막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빗썸도 서버는 튼튼한데 내가 샀어. 그래서 올랐어. 근데 팔라 그러는데 뭐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99999 막 오류 뜨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네, 그거는 거래량이 많을 때고 좀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걸 또 보상해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단점이 빗썸에 비해서 거래량이 다소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빗썸을 추천드려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뭐 수수료적인 부분도 있고 서버가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 차트가 부실한 거는 다른 차트를 보면 돼요. 다른 차트가 뭐가 있냐면 보통 코인 하시는 분들은 어, 크립토 와치라고 이 차트를 많이 봐요. 크립토 와치.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은 이거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메인이에요. 크립토 와치. BTC, 뭐 LTC 그게 보면은 비트코인은 코드가 BTC, 라이트코인은 LTC, 이더리움은 뭐 ETH, 이클은 ETC 뭐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대로 이렇게 여기서 메인에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내가 여기 차트에서 뭐 이더리움을 보겠다. ETH 누르면 ETH에서 이렇게 나오죠. 거래소, 빗썸, 뭐야 이거 비트스퀘어, 뭐 CX, 뭐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K라고 써 있잖아요. 398K 뭐 이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많은 데 있는 거래소가 보통은 폴로니엑스, 여기 있죠. 폴로니엑스. 그다음에 뭐 비트파이넥스, 비트파이넥스 뭐 이렇게 두 개 정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인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폴로니엑스나 비트파이넥스 보면 되고 거래량 보시게 되면 BTC라고 돼 있고 USD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기축 통화예요. 그러니까 뭐 화폐로 보면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로 뭐 엔화도 사고 뭐 마르크화도 사고 뭐 유로화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축 통화. 그러니까 BTC로 다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가상화폐를 다 알트코인이라고 해요. 라이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클이든 대시든 리플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모네로든 다 이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달러로도 있고 BTC, 비트코인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라이트코인을 보면 여기다 LTC라고
치면 나와요. 라이트코인 LTC. 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빗썸이잖아요. 제가 뭐 KRW 코리아 원으로 돼 있죠. 근데 뭐 중국도 후오비 뭐 위안화로 돼 있고, 근데 보면은 비트파이넥스나 폴로닉스 여기 보시면 BTC로도 있어요. BTC. 그러니까 BTC 시세, 비트코인으로 샀을 때 가격, USD, 그러니까 달러로 샀을 때 가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보통 시세를 볼 때는 USD로 봐요. USD로. 라이트코인이 지금 51.24달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라이트코인 시세가 보여요. 그리고 차트는 이 클립토와치 보시면 아마 기본적으로는 기본이 어떻게 돼 있었더라? 내가 한 게 볼링저 밴드 빼고 RSI 빼고 그 다음에 이거 체크된 거 지웠고 애니메이트 해제했고, 시간 아마 이거 마이크로 세컨드 1초로 돼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게 원래 기본이었을 거예요. 아마 기본. 밑에서 이거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는 기본적으로 공부하세요. 이거 뭐 캔들 차트인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대략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밑에는 거래량이죠. 볼륨. 뭐 개수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뭐 51달러인데 이거를 뭐 51. 뭐 몇 달러로 뭐 되면은 알람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노란색 돼 있는 거 클릭하게 되면 이게 알람이 설정돼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내려오게 되거나 뚫고 내려가게 되면 이 알람이 뚜루뚜루 익스플로어가 아니구나, 크롬에서 울려요. 지울 때는 오른쪽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다 보면 여기 뭐 이게 뭐 라인이면 L인가? L 누르면 이거 라인이에요. 단축키. 나도 모르게 키보드 치다 보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지? 오른쪽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렇게 그냥 커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원래는 이렇게 막대기 커서가 돼가지고 가격 보이고, 이쪽 상단에 보면은 뭐 시작가, 고가, 저가, 뭐 종가 이렇게 보이고, 시간 보이고 분 보이고 막 이런 정보가 뜨잖아요. 여기 이쪽에. 이게 안 되고 막 이렇게 돼갖고 막 뭐야 클릭 투 드로우 라인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소소한 팁이었고요. 제가 좀 당황했던 부분, 그런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애니메이트 치니까 거래 이뤄질 때마다 이렇게 막 이게 막 움직이죠. 막 이쁘게. 사실 그냥 보기에는 이쁘니까 좋아요. 어우, 야, 멋있어. 막 색깔도 여기 보면 막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멋있네, 디자인. 솔직히 거래할 때는 이거 다 불편해요. 지금 제가 리플래시를 좀 1초로 해놓으니까 좀 많이 움직이는데, 이거 갱신하는 시간 뭐 막 거래되는 거 너무 막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트를 꺼요. 애니메이트 끄면 그냥 딱 순간적으로 새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좀 더 보기 편하고, 여기 보시면 아마 이거 다른 분들 보니까 이거 다 그라데이션 이상한 거 이렇게 안 보이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막 이렇게 이쁘긴 한데 이거를 체크를 다 해제해줘요. 2개. 그러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이렇게 깔끔해지죠. 색깔이 잘 보이죠. 저는 이렇게 놓고 쓴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시간은 이거 마이크로 세크예요. 1000이 1초고 0.5초면 500. 뭐 저는 근데 이거는 사이트에서 그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진짜 0.1초로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0.1초마다 이렇게 클립토 와치에서 그 해당 사이트 거래소의 정보를 긁어온다는 거지, 꼭 0.1초만 1초의 시세를 진짜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그 시세를 0.5초만큼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사실 내가 0.1초로 클립토와치에서 설정한다고 해도 0.1초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0.1초 정도로 하면은 그냥 그렇게 불편함 없이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도 있어요. 테마도 있는데 뭐 이렇게 바꾸는 건데 뭐 색깔이 그냥 기본 스탠다드로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차트 세팅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평선 같은 거는 돼 있는데 저는 볼링저 밴드랑 어딨지? 볼링저 밴드 그리고 RSI 이거 2개 정도 써요. 그러니까 볼링저 밴드가 뭐냐면 이게 뱀처럼 이렇게 애벌레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그려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시세라는 게 너무 오버해서 오른다거나 너무 오버해갖고 떨어지게 되면 그 중앙으로 가려는 그런 힘들이 있다. 이거는 좀 의외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 있죠. 이런 상황들 이렇게 막 떨어진 상황들 이게 애벌레라고 치면 껍질을 뚫고 나갔잖아요. 밑으로. 그러면 중앙으로 좀 가려고 하지 않겠냐. 이게 볼링저 밴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등했을 경우에도 야 이거 껍질 뚫고 너무 폭등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내려간다. 그거를 반대로 놓고 보면 매수할 때 그러니까 코인을 구매할 때는 아래쪽에서 좀 볼링저 밴드 이럴 때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을 때 반등이 올 확률이 높은 데서 사고 팔 때는 뭐 여기서 여기 쫙 갈 때까지 기다렸다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조금 그렇고요. 보통 주식에서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바닥에서 살려고도 하지 말고 오르는 거 보고 안전할 때 무릎 정도 갔을 때 사고 머리 꼭대기에서 팔라고 하지 말고 적당히 수익 내고 던져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너무 이거 뭐 중앙이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을 챙기셨으면 차익 실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들고 있었다가도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뭐 전문적으로 뭐 잘하진 않지만 제가 해본 바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안전하게 안전할 때 사서 조금 수익 내고 팔고. 제가 좀 단타 스타일이라서 스캘핑 그런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편이라서 저 스타일은 그래요. 근데 뭐 회사 다니시거나 뭐 시간 많이 없으시거나 뭐 스윙이라고 하죠. 내가 이쯤에서 사가지고 뭐 이쯤 뭐 만약에 뭐 1분봉이니까 15분봉 뭐 이쯤에서 사서 뭐 이쯤에서 팔겠다 해서 뭐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이거를 뭐 볼링저 밴드 뭐 이런 거 기술적인 거 막 그런 것들 참고를 조금은 좀 느긋하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가 50이 중앙값이에요. 50이 중앙값인데 여기 보면 시세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시세가 오르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되고 그러면 이렇게 과열되면 여기가 표시가 돼요. 위로 이렇게 RSI 수치가 높아지고 너무 이렇게 뭐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참고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RSI가 낮을 때 사고 RSI가 높을 때 팔고 뭐 그런 것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보조지푼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무리 오르는 순간이라고 해도 무슨 악재가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내려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는 참고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차트는 크립토와치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보통 세팅을 하게 된다면 자기가 보는 차트들 이렇게 폴더에 넣어놓고 10개 모두 열기.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비트파이넥스, 폴로니엑스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일본 비트플레이어, 그 다음에 중국 비트코인. 왜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4개를 열어놓은 게 지금 하락장인데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다 뭐 폐쇄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주도를 해요 시장을. 그래서
네 군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보게 되면 크롬은 이 탭을 이동할 때 이게 마우스로 혹시나 이거 알려드려야겠다. 이거 만약에 모르고 닫았으면 컨트롤 시프트 T키 누르면 도로 나와요. 내가 모르고 탭을 닫았을 경우엔 컨트롤 시프트 T키, 알파벳 T 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차트를 오른쪽 모니터에다 놔요. 그러니까 듀얼 모니터 쓰는데요, 이걸 오른쪽 모니터에다 놓고 빗썸을 이제 왼쪽에다 놓고 하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할 때 이거 클릭하고 그러면 느리잖아요. 이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전환이 돼요. 컨트롤로 컨트롤 키 숫자. 그러니까 보통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에 키보드 보면 숫자 패드 있잖아요. 그 1번 누르면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네 번째 탭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니터 만약에 하나 쓰시는 분들은 뭐 빗썸 이렇게 1번에서 놓고 1번에서 이렇게 거래하다가 야, 차트 봐야지. 그러면 컨트롤 2번 빗썸 크립토 차트, 빗썸 크립토 차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팁이고요. 근데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모니터 하나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차트를 이렇게 놔요. 저는 이렇게 차트를 내가 보려는 거, 제가 주로 하는 코인은 모네로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나 둘 셋 넷, 모네로 5번, 모네로는 빗썸, 모네로 코드는 XMR이에요. XMR 놓으면 빗썸 있고, 뭐 여기 뭐 다른 거래소들 있는데 저는 빗썸 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모네로 시세인데요, 달러로 돼 있어요 기본은.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감이 없는데, 달러 94달러, 원은 105,000원. 그럼 야, 이거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헷갈리죠. 그럴 때는 크립토 와치에 보면 이거를, 지금 달러 94달러지만 이거를 KRW로 놓게 되면, 그러면 이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원화로 이렇게. 그러니까 빗썸에서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마우스 있는데 보시면 105,120원이지만 비트파이넥스에서는 106,600원이구나. 그럼 빗썸이 좀 싸네. 그거를 역 프리미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이 5월달 6월달에는 다른 나라보다 항상 비쌌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비쌌는데 하락장 접어들고부터 7월달 뭐 그때부터 막 대폭락장 오고 막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나라가 싼 경우가 생겼어요. 역푸. 그러니까 지금도 9월달 중순인데 거래소 문 닫는 것 때문에, 중국 거래소 문 닫는 것 때문에 지금 역푸가 많이 꼈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네로를 거래하지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도 켜놔요. 이더리움 클래식, 뭐 비트코인 캐시.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여러 개 만들 때는 여기다 검색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면 BTC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를 하겠다 그러면 검색을 하겠다, BCH 이렇게 보면 이 코인들 코드가 있어요. 이걸로 검색을 해서 비트코인 캐시, 보통 여기 거래량 많은 거, 그러니까 빗썸은 당연히 켜놨고요. 만약 외국 차트를 참고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 보면 10K 얘는 별로 안 되고, 폴로닉스, 비트파이넥스가 제일 많네요. 41K. 이렇게 해서 뭐 외국 차트 보고 뭐 한국 차트도 보고, 이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세팅하면 되고요. 다만 매번 컴퓨터 킬 때마다 이거를 막,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로 전체 열기 이거 알아두시면 편해요. 폴더 만들어 놓고 10개 모두 열기. 그리고 이제 빗썸으로 와볼게요. 빗썸에는 내가 사는 코인들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아마 그냥 다 클릭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모네로를 거래하는데 내 모네로 개수가 안 보여. 이게 보면 위에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라이트코인 순서기 때문에 모네로 봐야 되면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내가 거래 안 하는 코인은 없앨 수가 있어요. 내 모네로만 한다. 모네로랑 이클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 하면은 두 개만 보이죠. 그럼 편해요. 거래할 때도 혹시나 내가 들고 있진 않는지 코인을 나도 모르게 들고 있는데 판 줄 알고 있는데 안 팔렸어. 그럼 모네로가 뭐 몇 개 있다 이렇게 뜨겠죠.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빗썸은 창을 3개를 띄워요. 첫 번째는 거래할 수 있는 호가창, 두 번째는 거래 대기, 모네로를 보면 모네로, 세 번째는 여기 30분간 거래량, 30분간의 거래량의 등락폭이랑 거래 금액들 이런 걸 참고를 해요. 그래서 30분간 비트코인 캐시만 조금 올랐네. 다른 애들은 조금씩 떨어졌네. 여기 퍼센트 있죠. 그리고 거래량은 이더리움이 가장 많군. 최근 30분 동안 제일 없는 게 모네로가 제일 거래가 없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4시간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30분간 보면 30분 내에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번째 탭에 놓고요. 첫 번째 탭은 거래, 두 번째 탭은 호가창에 보이지 않는 물량들을 미리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네로를 거래하는데 내가 지금 구매했을 경우에 호가가 나를 받쳐줄 애가 어디 있을까? 지금은 여기 호가창에 보이는 거는 구매 3번에 161개를 산다는 애가 있으니까 조금 얘가 그래도 날 받쳐주니까 시세가 떨어지진 않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호가가 얇다는 거는 산다는 사람이 여기 7개 중에 별로 없어. 개수가 몇 개 안 돼. 그러면 누가 만약에 대량으로 던질 경우에 시세가 급락하게 되니까 미리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기를 이렇게 켜놓고 이건 실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해서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돼요. 실시간으로 자기가 셀프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뭐 이더리움 이렇게 있고요. 모네로를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호가창의 위에 판매 매도 물량들이 많이 있으면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격이 오르기가 힘들겠구나. 저 매도 물량을 다 사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얇아. 몇 개 없어. 근데 올라갈 것 같아. 그렇지만도 위를 좀 뭐 거기 위에 물량이 금액대가 위쪽으로 어디가 좀 많이 걸려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단타 칠 때. 그래서 클립토와치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호가가 이렇게 호가창이 있는데 그룹을 져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룹핑 50개 단위로 호가를 10개 단위로 이렇게 그룹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스팬으로 해가지고 호가의 그 판매 그 다음에 구매 물량의 그래프로 이렇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금액대별 밑에는 사겠다는 사람 위에는 팔겠다는 사람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실시간으로 이 호가는 이건 컴퓨터 봇들이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재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같이 나와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구매를 누르게 되면 리플이 싸니까 리플로 예를 들어 볼게요.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장가가 구매하게 되면 201원이에요. 201원으로 하나 사볼까요? 보통 201원을 찍어서 사도 되고요. 그냥 구매하면 현재가 금액이 표시돼요. 그러니까 판매 1의 가격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한 개를 사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돈으로 전체를 사겠다. 혹은 내가 1,000원어치만 사겠다. 10,000원어치만 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살 때는 여기 금액으로 사도 되고
그렇지만 막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막 늘어가지고 막 사. 201원도 막 사고 202원도 막 사고 203원도 사고 그러면 내가 봐서 201원에 사야지 하고 하나를 산다고 하지만 이미 팔렸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했을 때는 안 사지고 이 구매 대기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가가 막 빠르게 막 상승한다거나 하락할 때. 그래서 보통 내가 200 그럴 경우에는 내가 201원에 산다고 해도 안 사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 판매 1을 찍어서 하나 산다고 해볼게요. 207원에 지금 현재 제일 싼 건 201원인데 207원에 하나를 사겠다 해서 구매를 해보면 완료 주문에 보면 내가 207원에 분명히 산다고 했지만 201원에 사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0원에 하나를 산다고 해도 하나는 사지는데 1000원에 사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세 중에 가장 싼 게 사져요. 그러니까 구매 이렇게 막 가격이 급등할 때 꼭 사야겠다 싶으면 빨리 사야 되거든요. 늦게 사면 또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가격으로 산다고 하시면 더 잘 사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빨라. 더 빨리 없어져. 여기 판매 7을 찍고 사도 안 사죠. 그럴 경우에 그냥 뭐 300원에 사겠다. 300원에 하나 살게 해서 주문을 넣어도 구매 주문이 완료되지만 300원에 안 사지고 가장 싼 201원에 사져요. 반대로 팔 때도 그래요. 이제 올랐어. 올라갔고 팔아야 돼. 근데 나 말고도 파는 애들이 많네. 근데 보통 팔 때는 이제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뭐 나 그냥 그래 내가 201원에 샀으니까 10원 뛰기 하자. 그래서 211원에 판다 두 개. 이렇게 하면은 보이진 않지만 여기 위에 200 대기 주문 보면 211원에 두 개 팔겠다 이렇게 제가 그 대기 판매 대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유 되실 때 시간 되실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단타 칠 때는 내가 바로 팔 수 있는 데는 200원이에요. 구매일 즉시 거래가 되는 거는 200원이에요. 근데 200원을 찍고 전체 두 개를 팔겠다 하면 팔려요. 200원. 지금 여기가 있으니까. 근데 막 이제 거래량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급락하고 그럴 때는 200원에 판다고 해도 200원에 구매 저 물량이 다 없어지면 내 건 안 팔리고 판매 대기로 넘어가게 돼요. 대기 물량으로. 그래서 반드시 팔아야겠다 싶으면 200원에다 판다고 하면 안 되고 94원에다 판다고 해도 94원에 하나 팔아볼게요. 94원 여기 구매 7 찍고 판다고 해도 보시면 완료 주문 보면 200원에 팔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싸게 판다고 해도 가장 비싸게 팔려요. 내가 아무리 비싸게 산다고 해도 가장 싸게 사져요.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막 시세가 올라서 이제 내가 팔 준비를 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갖고 있죠. 리플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보이죠? 리플 한 개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단타를 보통 칠 때는 보통 스캘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세가 막 오를 때 그때 들어갔을 때는 구매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01원에 하나 샀어. 사자마자 판매 준비해요. 바로 판매 준비를 하는데 보통 아래를 찍고 전체 판다 이 딱 세팅까지. 그러니까 승인 이거 누르면 바로 팔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호가는 움직여요. 기다려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갈 때 그럼 바로 누르면 팔려요. 팔아볼게요. 팔리죠. 907원에 판다고 했는데 907원이 아니라 되게 싸게 판다고 했는데 200원에 팔렸죠. 두 개가 결국은 이 가격에. 그러니까 이렇게 팔려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보통 거래량이 많을 때 빗썸이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 뭐 그런 오류가 뜰 때가 있어요. 거래량이 많을 때 안 팔리고 막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 999999 하면서 여기 막 경고 박스가 떠요. 근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도 또 그렇게 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냥 제 노하우예요. 만약에 내가 샀다고 치면 하나 샀어. 다시 200일원에 또 샀죠. 하나를. 근데 판매로 해서 최대로 해놓고 팔라고 그러는데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 뜨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후 이용해 주세요 뜨는데 또 판다고 해도 또 떠요 거의. 그럴 때는 이 리플을 하면은 리플을 한번 눌러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서 세션을 갱신해 주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다시 판매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스캘핑 할 때, 그러니까 단타 칠 때 바로 사요. 만약에 하나 샀죠. 201원에 하나 사고, 사자마자 이거 한번 눌러요. 리플 한번 다시, 그러니까 사고 나서 바로 한번 누르고 판매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죠. 싼 가격에. 어차피 비싼 가격에 팔리니까 가장 비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이게 올라가지고 210원이 됐어. 근데 내가 94원에다가 놓고 팔아도 팔려요. 210원에.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94원에 판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보이는 거는 210원이 보였어. 근데 이걸 클릭이 내가 늦었어. 남들보다. 그래서 진짜 94원에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완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 진짜 이 가격까진 괜찮아 싶은 가격에 판다고 하세요. 혹시 진짜 그 밑에 가격 100원에도 팔 수 있어요. 100원에 팔 수도 있는데 진짜 100원에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까지 호가가 없다면.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 준비를 해놓고 호가창 보다가 많이 이제 가격 됐을 때 승인만 클릭만 하면 팔리는데, 오류가 날 수 있으니, 혹은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갱신을 한번 해주고 팔아라. 그러면은 다소 오류 없이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모르고 샀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갱신하잖아요. 갱신 리프레시 하면은 구매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 팔아야 돼. 이제 팔아야 돼. 팔아야지. 막 흥분해가지고 팔아야지. 막 이렇게 뭐 다른 여기 메인 갔다가 어 여기 이제 뭐 거래한다고 모르고 구매 눌렀는데 나 이게 판매인 줄 알고 여기 파는데 알고 보니까 샀네. 이게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팔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비싸졌으니까 파는 건데 내가 모르고 사버렸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이런 걸로 좀 손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건 노하우인데, 내가 만약에 400만 원 있잖아요. 내가 해놨구나. 400만 원이 있지만 대시를 제가 안 해요. 대시를 20만 원에 10개 산다. 200만 원을 대기 주문을 걸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400만 원이 있지만, 아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400만 원이 있지만 사용 중으로 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 해도 230만 원밖에 거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캐시를 돈을 많이 넣어놨는데 모르고 실수로 풀베팅을 한다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코인을 되게 저가에 산다고 걸어 놓게 되면 거기에 돈이 대기 물량에 물려 있으니까 그게 이제 풀베팅 같은 거 실수로 많이 산다거나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시 풀어야지 하면 취소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 사이트 기본적으로 뭐 OTP 설정하는 거나 그런 거는 여기 다 안내돼 있으니까, OTP 인증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기 사이트에 다 설명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클립토와치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후오비 중국 사이트인데요. 이것도 클립토와치에서 이 차트를 볼 수 있어요. 차트가 참 안 이쁘죠. 뭐 15분봉 뭐좀 이렇게 돼 있는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BCC라고도 하고 BCH라고도 해요.
근데 BCC라는 또 다른 알트코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BCH라고 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이클, 뭐 어쨌든 이 차트가 안 이쁘죠. 근데 이것도 후오비 거 비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후오비, BTC, CNY 위안화라는 거죠. 이렇게 위안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로니엑스 사이트예요. 여기는 폴로니엑스 메인이고요. 익스체인지 거래소 보면 폴로니엑스도 크립토아치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검색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코인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하는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뭐 읽어보실 것도 많고 뭐 돈 잃으신 분들, 딴 분들 뭐 그런 글도 있으니까 뭐 위로 받으실 분들 위로 받고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자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총 같은 경우에는 코인 마켓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코인들 가상화폐들 시가총액이라든가 발행량 비트코인은요 1600만 개가 있어요. 지금 6600만 개인가 까지가 뭐 총 한 개인데 지금 현재 1600만 개 나와 있다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9400만 개, 리플은 1000억 개인데 총 개수가 뭐 지금 이 정도 나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가격 곱하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인 해서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비트코인 캐시, 리플, 라이트코인, 대시, nem인가? nem, 뭐 모네로,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24시간 등락률 있고 뭐 이것도 유튜브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선, 아니, 돈을 번다는 게 수익을 내기 위해선 코인을 들고 있어야 한다.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열정이 넘치고 막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에 왠지 오를 것 같아. 내가 사면 올라. 그런 거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순간부터는 이제 시장의 그 가격 등락에 따라 내 모든 재산은 아니지만 나의 그 구매한 코인에 그거를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서 오르겠지, 혹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왠지 이거 사놓고 자고 일어나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그렇게 해서 벌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놓고 잤어. 근데 뭐 한 10%,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900이 돼 있네. 10%가 빠졌네. 근데 이런 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샀는데 1000만 원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가격에 1000만 원어치를 샀어. 근데 보고 있으면 내려간다. 그러면은 손절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르겠지 하고 잤는데 진짜 뭐 하룻밤 사이에 10% 빠지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코인을 살 때 참 고려를 잘 하시고 사세요. 그리고 나 떨어졌으니까 그냥 본전까지 올 때까지 존버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 매수 홀딩이라고 하죠. 매수 홀딩. 사고 나서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런 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따는 거보다 안 잃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 내가 안 샀는데 시세가 올랐네.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사놓고 뭐 오르든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진짜 수익 내는 것보다 손실 안 내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손실을 안 내고 리스크를 피하다 보면 어떻게든 조금이지만 수익은 나지 않겠어요? 이거 조금 제가 그나마 좀 해보니까 좀 깨달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위험하지만 꼭 하시게 된다면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동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꼭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